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성격은 운명이다. 성격이 정말로 운명을 만드는 걸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DJ 모모입니다. 얼마 전 영국의 상징과도 같았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큰아들이 찰스 3세로 국왕 자리에 올랐습니다. 영국 드라마 더 크라운에서 아버지인 조지 6세가 서거하자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공주 시절의 엘리자베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왕관을 쓰는 그녀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아들이 그녀의 사후 그 왕관을 이어받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 와중에도 카메라가 자신을 지켜본다는 것에 아랑곳 없이 자기 기분을 그대로 표출했죠. 이른바 잉크 사건들, 그리고 그의 옆에서 차분히 찰스를 다 받아주던 인내심의 아이콘 커밀라 왕비. 이들을 보면서 왜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한 송이 영국의 장미였던 그 여인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걸까요? 그때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았더라면,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애초에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둘이서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잘 살았더라면, 이래서 사람은 일단 오래 살고 봐야 하는 걸까요? 한때는 다이애나는 무조건적 피해자이자 사기 결혼의 희생양이고, 찰스와 커밀러는 불륜의 화신들이고 어린 여자 데려다 놓고 장난질을 한 천하의 몹쓸 인물들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이번 여왕의 서거 이후 언론에 노출되는 찰스와 커밀러의 모습들, 그들의 인생들을 보면서 이건 어쩌면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캐릭터들이 가진 성격대로 펼쳐진 드라마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성격대로 살다가 딱 그 성격만큼의 일생을 살다가 가는 것일까? 70살이 훨씬 넘은 사람이 평생 대중을 의식하며 살았을 텐데 아무리 짜증이 났기로서니 그걸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었다는 건 그가 그런 삶에 익숙하다는 반증일 것이고, 젊었을 적에도 그런 성격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의 여유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 물정 모르고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가늠조차 못하고 시집온 나이 어린 신부가, 그것도 성격도 아주 섬세하고 애정결핍에 허덕이며 어리광도 부리고 우울해하는 그런 모습을 품어줄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가 딱히 나쁜 사람이라서라기보다 자기 자신도 어쩌지 못하느라 여유가 없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짜증스럽고 힘들 때, 그때 그런 자신의 모든 불안감, 예민함, 불편함을 너그럽게 받아준 커밀라가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구세주처럼 느껴지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다이애나는 자신이 정식 배우자고 출신 성분도 훨씬 더 우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자신감 있고 여유로운 커밀라에게는 상대가 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진짜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얼마나 자기 확신이 있고 여유가 있냐, 초조하게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척척 해낼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갈 인생의 결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역사에서 만일이란 의미 없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다이애나가 나이가 어리고 찰스만큼 지식이나 교양이 풍부하지 못했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그녀가 아주 화목하고 다복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명랑하고 마음에 자신감 차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남들보다 좀 특별한 시댁 식구들과 조금 더 까다로운 남편 사이에서 중재를 잘하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돌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찰스가 어려서부터 조금 더 자신의 내성적이고 예민한 기질을 잘 수용받으면서 양육됐더라면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라도 찰스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자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커밀라 역시 애 둘 딸린 유부녀가 왕비 한번 돼보려고 왕세자를 꼬셨네 어쩌네 그런 욕을 평생 먹었다고 하지만 어쩌면 가장 자기 욕망이 솔직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한 세상을 살다가 자기 원하는 건 다 해보면서 살 수 있었으니 누차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불륜을 한 게 미화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스토리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사람은 이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관점마저 생기네요.
그녀가 왕비의 자격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인내심이 많아서였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내심마저도 그걸 가능케 한 밑바탕은 여유였던 것 같아요.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계속 뚜벅뚜벅 걸어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래서인지 다이애나가 더욱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는 여왕이라는 상징적 여인의 죽음을 애도하는데 저는 이미 애도기를 한참 넘긴 잊혀져 버린 다른 여인이 자꾸만 더 그리워집니다. 세월은 무상하고 삶은 덧없고 먼저 떠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녀가 만일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녀는 어떤 기분일까요? 올해는 20세기를 대표하던 입지전적인 인물들이 세상을 떠나는 한 해였네요. 고르바초프도 가고 엘리자베스 여왕도 갔습니다. 남겨진 자들은 그들을 기억할 테고 그 시절을 기억할 테고 그리고 남겨진 자들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각자 앞에 놓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성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성격 앞에 무릎을 꿇고 속수무책 끌려다닐 것인지 아니면 성격의 무게를 견디고 더 나아가 그 성격을 한번 넘어설 결심을 하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에게 아직 선택권이 남아있기에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성격에 만족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으신가요? 안녕.